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를 하고 며칠 후 남편이 부러운 듯 물었습니다. 혜미야, 너네 부모님은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 거야? 우리 부모님? 하긴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시긴 하지. 가끔 보면 닭살 돋을 정도로 사이가 좋으시거든. 그니깐 대체 비결이 뭐야? 진짜 신기하더라고. 비결? 글쎄, 비결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냥 항상 사이가 좋으시다 보니까 난 잘 모르겠더라고. 상견 옛날 두 분 사이 좋은 거 보시더니 아버지가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 아버님께서? 제가 놀란 채 되물었는데요.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으시거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너무 부러웠나 보더라고. 특히나 어머님께서 아버님은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이 그렇게나 부러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비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라며 남편이 시아버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얼마 뒤 시아버님이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갑자기 불려나간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고요. 아버지, 혹시 상견례에서 뭐가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 상견례는 분위기도 좋았고 다 좋았지. 근데 왜 굳이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보니 사돈 양반 두 분 사이가 참 좋던데 원래 사이가 그렇게 좋으신 거라니? 아니면 상견례 때만 사이가 좋은 척 하신 건가? 아, 혜민의 부모님이요? 저도 몇 번 만나 뵀었는데 만나 뵐 때마다 사이가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긴 했어요. 그래? 원래 사이가 좋단 말이지? 난 그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신기하다니요? 너도 알다시피 나랑 네 엄마는 맨날 티격태격 하잖니. 그게 몇십 년을 살다 보면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사돈 양반 두 분은 내내 서로 챙겨주고 사이가 너무 좋더란 말이야.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비결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시아버님이 농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진지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다네요. 평소 시아버님은 도통 말이었고 무뚝뚝한 분이었기에 남편이 많이 당황한 채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원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셨잖아요. 예전에는 나도 관심이 없긴 했는데 요즘은 왠지 위기의식이 느껴지거든. 네? 위기의식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동창 중에 성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몇 달 전에 그 친구 아내가 조론인가 뭔가를 하자고 했다잖니. 네? 조론이요? 조론이 뭔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졸업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 네? 그럼 이혼을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않고 법적인 것은 유지를 하되 따로 살면서 남처럼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럴 바에 이혼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식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 그런 거 아니겠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말이야. 암튼 그걸 하자고 선포를 했다잖니. 그 얘기 듣고 성식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 그냥 폭삭 늙었더라고. 친구 이야기를 하던 시아버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주섬주섬 뭔가를 찾다가는 화들짝 놀라서 외쳤다네요. 담배 끊었는데 그걸 잊고 또 담배를 찾고 있네. 아버지 담배 끊으셨어요? 네 엄마가 담배 냄새 때문에 질색팔색을 하잖냐. 그래서 담배 끊은 지 며칠 됐어. 시아버님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남편이 다시 물었다네요. 그동안 담배 절대 못 끊는다고 엄마한테 소리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담배를 끊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금단현상 오고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내 정신이 아니라니까. 내가 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지, 내가 어디까지 말을 했더라? 시아버님이 허둥지둥거리며 남편을 빤히 바라봤다네요.
그러니까 성식이 삼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삭 늙었더라.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 봤다. 암튼 성식이가 그 얘기 듣고 지금 혼비백산에 있잖아. 물론 성식이는 절대 졸음 못한다고 그러고 있다는데 성식이 아내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하잖니. 근데 그거랑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잘 생각해봐라. 네 엄마도 나한테 불만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니들 결혼시키고 나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에이, 할머니도 같이 살고 계신데 엄마가 설마 그러시겠어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니들 할머니가 나보고 조심하라고 했다니까. 네? 할머니가요? 며칠 전 할머니가 네 엄마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데 네 엄마가 조론이 어떻고 하면서 누구랑 막 통화를 했다잖아. 진짜요? 글쎄 그랬다고 하더라니까. 근데 이 나이 먹고 조론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잖아. 라며 시아버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네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혜미한테 그 비결 좀 알아와야겠다. 네? 비결이라뇨? 그러니까 사돈 양반 두 분이 사이가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힌 마당에 네가 혜미 집에 자주 가서 비결이 뭔지 알아내란 말이야. 저보고 비결을 알아오라고요? 싫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와요? 남편이 화들짝 놀란 채 손사래를 쳤다는데요. 시아버님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압박했다네요. 그래? 못하겠다 이거지? 그럼 앞으로 너도 엄청 힘들어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힘들어질 게 뭐가 있어요? 넌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네 엄마랑 나랑 결혼을 하게 되면 따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럼 니들이 챙겨야 하는 것도 2배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지. 특히나 며느리는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어. 그러니 잘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아버지, 지금 이거 완전 협박이네요. 아버지가 돼서 아들한테 협박이라니. 난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것뿐이야. 그런 사태를 막고 싶으면 네가 가서 염탐을 잘하란 말이야. 시아버님이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네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제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통화하는 내용을 할머니께서 들으신 게 맞긴 한 거야? 우리 할머니 귀가 소머즈 귀보다 밝으시거든. 소머즈 귀는 뭐야? 그게 옛날 드라마라고 하던데 엄마가 맨날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소머즈 귀 저리 가라라고. 소머즈 귀가 엄청 밝은 캐릭터였다나 봐. 암튼 소머즈보다 귀가 밝으시다니까. 거기다 내가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할머니도 맞다고 하시더라고.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라는 말에 남편이 할머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시 말해줬습니다. 시아버님의 압박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께 물었다네요. 할머니,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뭐가 궁금한데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 아버지가 그러던데 엄마가 조론이라는 말을 진짜 했어? 아, 그 조론. 할머니가 들었다고 했다며. 들었지. 네 엄마가 전화통화하면서 계속 조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내가 네 아빠한테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들어보니까 그 조론이 아주 나쁜 거더라고. 그렇긴 한데 진짜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아빠가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니야. 그러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쁘게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일렀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결국 사달이 나게 생겼잖아. 그놈의 담배도 끊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암튼 말도 뒤지게 안 들어 처먹더니 아주 꼴 좋다. 할머니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지. 지금 할머니 입지도 불안해진 거잖아. 나야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뭔 걱정이야. 난 아무 걱정 없어. 아범이 걱정인 거지. 그러게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보통 큰일이 아니라니까. 라며 할머님이 낱말하듯 말씀을 하셨다네요. 하지만 남편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곧 제게 부탁조로 말을 했습니다. 혜미야, 그래서 말인데
나 집에 좀 초대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에?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봐야 아버지한테 알려드릴 거 아니야. 그거야 어려울 게 없는데 그게 하루 이틀 본다고 알 수 있는 걸까? 그럼 내가 아빠한테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말해볼까? 엄마가 어디 가나 아빠 칭찬을 하는 거 보니까 아빠는 뭔가 알고 있을 것 같거든.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럼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아빠랑 같이 식사하자고 해볼게. 예준 씨랑 밥 먹자고 하면 아빠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래, 고마워. 남편이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아빠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우리 부부 사이가 좋은 비결이 궁금하다고 했다고? 네,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상견례 끝나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버지는 워낙 무뚝뚝하시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장모님 스테이크도 썰어주시고 그러는 모습 보고 엄마가 엄청 부럽다고 그러셨대요. 거기다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장인어른께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서로 따뜻한 말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한마디로 두 분이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집안 사연을 말하던 남편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집안 이야기를 하자니 조금은 창피했던 모양이었어요. 순간 남편이 침울한 표정을 짓자 아빠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그럼 내가 비법을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게 말이야, 말이 엄청 중요한 거야.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신중하게요? 그렇지, 신중하게.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말이야, 신중하지만 약간은 그냥 무심한 듯 그렇게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해. 게다가 시선 처리도 아주 중요하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복잡하네요. 이게 처음이나 복잡한 거지.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몸에 익으면서 익숙해지면 어려울 것도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아내랑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아내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 물어보는 말이요? 그게 뭔데요? 그게 여보, 나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지? 이렇게 물어보면 우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거기다 대놓고 살이 많이 쪘다고 하면 그 길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주구장창 김치만 먹는 수가 있거든.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지그시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살이 찌긴 어디가 쪘다고 그래. 지금도 많이 말랐구만. 내가 보기엔 전혀 찐 것 같지 않아. 지금도 아주 좋아. 이렇게 띄워줘야 하는 거야. 아, 진지한 목소리로 띄워줘야 한다는 거죠? 장인어른,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녹음해도 될까요? 녹음을? 아버지한테 직접 들려드리면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그러던지. 라는 말에 남편이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물을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살이 쪘다고 하더라고. 라고 물으면 그럼 그때를 놓치지 말고 약간 질투를 하는 듯이 말을 하는 거야. 나랑 결혼했는데 내 눈에만 예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눈은 왜 신경 쓰는 거야?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데 그게 누구야? 라고 약간 성을 내면서 말하면 자네 장모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거든. 물론 사람 성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아내가 하는 말에 그냥 막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와, 대단하세요. 나도 이걸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 그치만 천구의 노력 끝에 결국 방법을 찾은 거지. 아빠가 어찌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던지 그만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아빠와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웃겼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예쁘면 다야? 이 말이야. 네? 예쁘면 다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내 신경이 곤두서서 막 몰아붙일 때가 있거든. 이럴 때 괜히 맞불 작전을 펼쳤다가는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결국에는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감정만 상하게 되거든. 이럴 때는 말이야, 심호흡을 한 뒤에 아내한테 뜬금포로 말을 하는 거지. 뜬금포요? 그래, 아주 뜬금없이 그냥 말을 한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건 약간의 고난이도인데 말이야. 눈빛이랑 표정이 아주 중요해. 우선 눈빛을 아련하게 만들면서 한마디 툭 하고 던지는 거지. 예쁘면 그래도 되는 거야? 예쁘면 다야? 라는 말이 아빠 입에서 새어나오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예쁘면 그래도 되는 거야? 예쁘면 다야요? 그래, 그냥 툭 하고 던지는 거야. 그럼 아내가 엄청 당황하거든. 그치만 세상 여자들 중에 예쁘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암튼 그러면 아내가 쑥스러워하면서도 입을 삐죽이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예쁘긴 뭘 예뻐.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더 치고 나가야 해. 예쁜 거랑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내 눈에는 장미이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예쁘구만.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될 거야. 아빠가 상기된 표정으로 진심을 다해 설명을 하고 있자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게 말이야, 처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면서 뭐 잘못 먹었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다시 능청스럽게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오늘따라 엄청 예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이야.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말이야, 참 신기한 힘이 있는 게 그런 좋은 말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진짜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거든. 거기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아내도 더 이상 날카롭게 말도 안 하고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거든. 한마디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부부 사이에도 말이 엄청 중요한 거야. 아빠가 긴 설명을 하고 난 뒤 물을 한컵 마시고 있자 남편이 고개까지 끄덕이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우와, 장인어른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많이 시켜주거든. 그때 강사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말해주더라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내한테 해봤더니 아내 표정이 달라지더라니까. 단 이건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짜증을 내고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퇴근할 때 달달한 간식이라든지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무심한 듯 건네주면 아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건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편하고 만만하니까 함부로 대하기 마련이거든.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게 나랑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은 자식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잖아. 결국에는 부부만 남게 되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어. 그런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지. 남한테는 친절하면서 아내한테는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 자식들 다 키우고 이혼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말에 남편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남편은 녹음된 걸 가지고 시아버님에게 알려드리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을 만났는데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장인어른이 알려주신 거 내가 써봤거든? 어머님께 써봤단 말이야? 아니,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써봤거든. 뭐? 할머님께? 라는 말에 남편이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드라마를 보시던 할머님께서 잔뜩 화가 난 채 삿대질까지 하고 있으셨다네요. 저 나쁜 인간이 어디서 바람질이야. 그리고는 본처를 내쫓아. 저런 것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 모습에 남편이 시아버님 옆구리를 찌르며 말을 했다네요.
아버지, 드디어 써먹을 기회가 왔어요. 엄마도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연습한 거 한번 해보세요. 뭐? 네 할머니한테? 장인어른이 예쁘다는 말 앞에서는 나 이거 뭐고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입이 영 안 떨어지는데. 그니까 연습을 해봐야죠. 얼른 해보세요. 라는 말에 시아버님이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네요. 어머니, 예쁘면 다예요?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았어.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쁘면 다냐고요. 이제는 하다 늙은 애미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앉았어? 뭐 잘못 먹었어? 할머님이 버럭하자 시아버님이 당황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남편이 급히 나섰답니다. 할머니, 예쁘면 그래도 되는 거야? 오늘따라 이것들이 늙은이를 놀리려고 작정을 했나? 왜 이 모양들이야? 할머님이 다시 버럭하자 남편이 무심한 듯 말을 했다네요. 예쁜 거랑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원래부터 예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예쁘기 마련인 거야. 할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더라. 뜬금없이 왜들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왜긴 왜겠어. 전에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할머니 젊었을 때 정윤이보다 예뻤다고 그랬구만. 남편 입에서 할아버지와 정윤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할머님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다시 물었답니다. 뭐? 그러니까 니들 할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맨날 그랬거든. 우리 아내가 정윤이보다 고왔다고. 그러니까 그 예쁜 얼굴이 어디 가겠어? 지금도 여전히 예쁠 수밖에 없잖아. 내가 다녀봐도 할머니 연세에 할머니보다 고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결혼식 때 예쁘게 하고 와야 해. 라는 말에 할머님이 감격스러운 듯 눈물까지 글썽였다네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시아버님이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따지듯 물었답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 아니요.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정윤이는 어떻게 알았어? 구여 할머니께서 정윤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보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었네. 카사노바 기질이 아주 타분하네 그래. 시아버님이 혀를 내둘렀다는데 남편이 일침을 가했다네요. 아버지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진짜 답답하시네. 내가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아니 아버지는 응용 능력이 그렇게 없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혹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꼰대 소리 듣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이러니까 엄마가 맨날 말이 안 통한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조론인가 뭔가 그거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넌 아들이 돼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론하기 싫으시면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경청하고 또 경청하시라고. 그 녹음 파일 다시 들어보시고 더 연습하세요. 라는 말에 시아버님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네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다시 쐐기를 박듯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하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할아버지께서 2년 넘게 병환으로 고생하실 때 물론 할머니도 같이 병간호하시긴 했지만 굳은 일은 엄마가 다 하셨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회사 다니신다고 신경도 못 썼고요. 그럼 적어도 고마운 마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서운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고마웠지. 다만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니깐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표현을 해야 한다니까요. 순간 시아버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시아버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데요. 결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거든요. 오늘 말이야,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하셨거든?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예뻐서 같이 다니면 다들 쳐다보고 그랬는데 화를 내도 예쁜 건 여전하네. 그때 당신 졸졸 따라다니던 그 정머시기 그놈 있잖아.
내가 그놈 떼어내느라고 엄청 고생한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이러니까 엄마 표정이 뜬금없이 뭔 소리야? 그런 표정이었거든. 근데 할머니가 무심하게 말이야. 하긴 그때 결혼식장에서 친척들이 애미가 예쁘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긴 했지. 그 예쁜 얼굴이 어디 가겠어? 라고 하신 거 있지? 진짜 그러셨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님은 어떠셨는데? 당연히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화가 풀리더라니까. 근데 아버님께서 많이 응용을 하셨구나. 많이 늦은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그 덕분인지 두 분 사이가 엄청 좋아지셨어. 어제는 두 분이서 극장도 다녀오셨다니까. 남편이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엄마가 시아버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가사돈이 무뚝뚝한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랑꾼이 없더라. 네 아빠보다 더한 거 있지.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글쎄 박가사돈이 안사돈한테 우리 순영이 진짜 예쁘다 그러시더라니까. 아버님 진짜 많이 변하셨네. 라며 감탄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요. 할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님이 주변을 살피다가 말을 꺼냈거든요. 이건 니들한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 사실은 애미가 졸업 얘기 꺼냈다는 거 다 뻥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랬다며. 그게 아니고 내가 TV를 보는데 요즘 조론이 많다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주 시겁했잖아. 그러면서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싶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야? 난 그냥 한번 떠본 것뿐인데 네 아빠가 얼굴이 사색이 되길래 내가 오히려 더 놀랐잖아. 근데 그 덕분에 둘 사이가 엄청 좋아졌잖니. 그러니 그때 내가 그 말하길 아주 잘한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로 조론당할 수도 있었다니까. 라는 말에 남편이 혀를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부모님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두 분이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놀라서 말했어요. 예전에는 두 분만 여행 가라고 하면 두 분 다 펄쩍 뛰면서 싫다고 하셨거든.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그러게. 그럼 두 분 여행 가셨을 때 우리는 할머니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 쐬고 오자. 진짜 그래도 돼? 어차피 주말인데 당연히 괜찮지. 근데 할머님 말이야 진짜 현명하신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남편과 둘이 한참을 웃었는데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따뜻한 말로 가족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